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어디 할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결정타 OX는 풀어보고 있나? 안 풀어보고 있나? 나쁜 것들. 빨리 풀어봐라 너희들. 빨리 풀어보고 틀린 것들 다 체크했나? 안 하고 있나? 내 말은 금방 들었나? 대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가 아니면 생각이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가? 그걸 한번 가볍게 풀어봐봐라. 한번 쭉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모르는 거 한번 딱 좀 잘 체크 한번 해봐봐라. 그때는 간단하게 딱딱딱딱 점검하고 오답 걸리고 있지만 탁탁탁탁 체크하고 한번 넘어가 볼 거다. 이제 오늘 어디 할 건데 좀 많이 했다라고 해주면 고맙겠다. 공장 변경 했어. 그러니까. 공장 변경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는 정말 하기 싫어요. 공장 변경은. 공장 변경은 여러분 기본 틀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71페이지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세요. 71, 72. 여러분 이전 교재는 없고 추록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공장 변경이 필요하고 필요 없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추록집에 있는 거. 추록집에 있는 공장 변경의 필요성. 우리 신교재는 71페이지, 구교재는 추록집. 추록집에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공장 변경의 필요성, 관련 판례 정리. 이 부분이 말이죠. 이 부분. 동일 구성 요건요. 처음에 기수했던 것과 이 동일 구성 요건은 뭐냐? 처음에 기수했던 것과 이건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기수했던 것과 실제 심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일단 동일한 거예요. 지금은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동일성이 있는데 그리고 검사가 변경만 신청하면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공장 바꾸고 심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동일성이 있는데 공장 변경 없이 요거를 인정된 범죄를 심리를 못하느냐. 이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공장 변경의 필요성. 꼭 공장 변경을 해야만 되느냐. 공장 변경의 요부 또는 필요성에 관한 문제죠. 필요성에 관한 문제인데 동일 구성 요건요. 동일 구성 요건. 자, 이거는 불요. 동일 구성 요건, 동일한 구성 요건. 처음에 기수했던 것과 인정된 것이 그대로 동일한 구성 요건이야. 근데 여기에 공장 변경이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요.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는 거, 이거 많이 나오죠. 2번도 많이 나와요. 1번, 2번. 횡령죄, 사기 횡령죄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장 변경이 필요 없거든요. 피해자만 달리 인정하는 이런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공장 변경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많이 나오죠. 상해 정도의 차이. 4개월 치료를 위한 상해, 8개월 치료를 위한 상해, 이런 것들은요. 공장 변경이 필요 없다는 거. 이건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수적으로 자, 5번, 6번 같은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뭐 더 좋기는 하겠죠. 그 다음에 수정 구성 요건요. 수정 구성 요건, 이제 수정된 구성 요건, 우리 기수, 미수 이런 것들, 공동정범 방조, 단독범 공동정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된 구성 요건인데요. 기수, 미수. 자, 기수 안에는 미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축소 사실이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다는 이런 것들. 공동정범 방조인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 내가 방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시인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면 필요 없는 거죠. 그 공동정범을 방조하는 다음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예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없으면 공동정범 방조범 인정할 때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방조를 범했다고 이제 시인 주장 인정하고 있으면 그때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이번에 공동정범 방조 위에 시인 주장 인정이란 말을 뒤에 적어둬도 좋겠습니다. 시인 주장 인정이란 말요. 그다음 단독범을 공동정범, 다음 피고인의 방해에 불이익이 없다면 단독범 공동정범도 공장 변경이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 기수나 미수의 공소사실을 예비로, 기수나 미수 이걸 예비로, 기수를 예비로, 미수를 예비로 이런 것들은요 범행 방법이 다르니까요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는 공장 변경이 필요하죠. 그다음 다른 유행 구성 요건요. 여러분 구성 요건이 달라지면요. A죄, B죄 이렇게 제 이름이 다르면 구성 요건이 달라요. 각 죄들마다 그 죄의 특이한 구성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유한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이름이 다르면 이 죄는 그 각각 죄에 따른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죄 이름이 다르면 즉 구성 요건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구성 요건이 달라지면 범행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방어할 내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는 공장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장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구성 요건 공장 변경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요. 다른 구성 요건 원래 공장 변경 요하는 게 이게 원칙이죠.
요한다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요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죠. 왜? 제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제 이름이 다 다르는 건 이거는 확인해 주셔야 돼요. 특수절도, 작물음반, 특수강도, 특수공간, 특수강도, 특수공간 이게 많이 나오죠.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근데 이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왜?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이거는 여러분 축소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판례도 있고 그다음 필요하다는 판례도 있는데 시험에는 필요하다는 판례만 나오니까 이거 암기를 하자라고 제가 암기시킨 거 3개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명예훼손 모욕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 폭행치상, 폭행 이것 암기하셔야 돼요. 왜? 폭행치상, 폭행은요. 폭행이 폭행치상 안에 들어가 있죠. 축소된 사실이니까 필요 없다라고 가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우리 판례는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건 암기. 그 나머지는 제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제 이름이 다 다르니까 필요한 거예요. 살인, 폭행치사 많이 나오죠. 제 이름 다르니까 필요한 거예요. 됐죠? 자, 고의, 가실 다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다. 15번도 나오죠. 미수를 예비 업무죄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범행방법이 다 다르니까요. 이 16번도 들어 나와요. 사실 적시를 허위 사실 이렇게 필요한 거죠. 반대로 허위 사실을 사실 적시로 내려오면 축소화됐으니까 필요 없겠죠. 이런 것들. 이게 다른 구성 요건은 요한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 앞 페이지에 어떤 거요? 요하지 않은 것. 다른 구성 요건인데 요하지 않는 거 있죠. 이거는 예외입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들어있다는 것은 AB죄인데 AB죄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법원에서는 A죄만 인정된다. 또는 B죄만 인정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AB죄 안에는 A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축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제명이 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축소된 사실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암기하기 할 게 뭐가 있어요? 강간치상 안에는 강간 들어가 있죠. 강간치상 안에는 강간 들어가 있죠. 강간 안에 강간 미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특수절도 안에 절도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1, 2, 3은 많이 나와요. 근데 4는 잘 안 나오고요. 자, 5도 나오죠. 강도 강간 안에 강간 들어가 있죠. 폭행치사 안에 폭행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만 할게요. 7번은 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강제추행치상죄를 강제추행 들어가 있죠. 8번이요. 그 다음 수뢰 부정처사. 수뢰를 먼저 했고 부정처사 했죠. 뇌물수수 먼저 했죠. 뇌물수수 들어있죠. 수뢰. 그러니까 이것도 축사실이죠. 강간치상, 중간계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강간치상 안에 강제추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도상해 이거는 뭐 이거 잘 나오지는 않고요. 11번, 12번 이거는 나와요. 상습절도 안에 절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그 다음 13도 잘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14번 이거 나와요. 허위 사실적시 출판명예훼손 안에 사실적시 출판명예훼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15번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좀 질문도 해요. 특수강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거예요. 그리고 특수강도는 들어가 있어 없어? 들어가 있죠. 축소하십니다. 특수강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특수강도 강간미수를 특수강도 강간기수 특수강도 강간미수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특수강도 강간기수라고 한다면 필요 없어? 이때는 필요해요. 그런데 특수강도 강간미수가 특수강도 이것만 인정되는 거니까 축소하실이에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잘 나오진 않거든요. 금방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다시 체크했고 좀 더 양을 넓히고 싶으면 나머지 내용까지도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그동안 기출문제집을 계속 돌리셨다면 이 정도가 기출에서 내가 봤던 내용이라는 걸 바로 인식하실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딱 하시고. 그러면 다 됐잖아요. 한 장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법률 구성을 달리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피고인은 방어하는 것이 사실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달라지면 원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인주장 인정하면 들어있으면 또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개 더 법률적 구성을 달리할 때는 사실은 똑같고요. 법률적 구성만 달리할 때는 원래 공소장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개 필요한 게 하나 있죠. 뭐 법률적 구성을 달리해도 필요한 거. 형이 가벼운 일반법에서 형이 무거운 특별법으로 갈 때는 필요해요. 이걸 뺀 나머지는요. 법률적 구성을 달리할 때는 공소장병이 필요 없어요. 그게 나오죠. 자, 이제 우리 어떤 거예요? 일단 기준은 어떻습니까? 누락된 적용법조를 추가 변경한다. 누락된 적용법조를 추가 변경한다. 그 다음 또 하나 재수평가를 달리한다. 재수평가. 그 다음 형이 무거운 특별법으로 기소한 것을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법적 평가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불이요. 형이 무거운 특별법이요. 특별법 1번 이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간 이런 형태죠. 그 다음 이 암기가 꼭 필요한 것이 2번이에요. 배임 행령 행령 배임. 이거는 여러분 학자들은요. 구성 요건이 달라졌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필요 없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 지난주에 안 했죠. 이거는. 그래서 한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작물취득, 작물보관, 작물취득, 작물보관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법적 평가를 달리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다음 실체적 경합범 이거 뭔데? 4, 5, 6은요. 죄수 평가를 달리하는 거죠. 실체적 경합범 뭐 과형상일죄, 포괄일죄, 과형상일죄,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범, 죄수 평가를 달리하는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하는 거, 형이 가벼운 일반법, 형법을 형이 무거운 특별법 위반으로 법적 평가를 바꾸려 할 때는 그때는 공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공장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 법원은 꼭 그것을 검사가 아직 공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꼭 심리 재판에 대해 의무가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원칙은 재량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다. 언제 의무가 된다고요? 사안이 중대하다. 인정된 범죄의 사안이 중대해서 이것을 심리 재판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정된 그 범죄를 검사 공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심리 재판에 대해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횡령 배임 이거 여러분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배임 인정돼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배임을 심리 재판에 해야 되느냐? 이게 의무냐? 의문 사안이냐?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이때는 재량이라 해요. 그래서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배임 인정돼. 이런 경우에는 배임을 꼭 심리 재판에 될 것은 아니고요. 원칙대로 횡령을 재판해도 됩니다. 그리고 횡령을 재판하면 횡령은 인정 안 되니까 횡령죄 무죄 때리는 것도 돼 안 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자, 횡령과 배임에서 판례 3개가 나오거든요. 이 판례 3개의 경우수를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밴드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헷갈리 하는 거. 그런 것들 활용해 보세요. 나중에 밴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무료 강의를 링크를 하든 이렇게 한번 해드릴 참인데 밴드에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내용만 다시 한번 강의를.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와서 밴드 열어가지고 내가 읽어가면서 탁탁 넘기면서 수업 들어도 되겠네. 뭐 이런 강사 다 있노. 밴드에 다 올려주고 밴드 갖고 와서 또 자, 한번 이거 강의를 해줄까 싶어요. 책자 같은 걸 혹 만들든 해가지고 여러분이 제공해 주든 뭐 책도 필요 없겠죠. 밴드에 다 올려놓은 거 이런 거 그대로 보시면 되니까. 근데 한번 정리해 줄까 싶은데 그때 이런 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아직 내가 정리해서 올려놓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횡령 배임은 3가지 경우수를 알아야 돼. 뭐냐면 자 횡령으로 기소했는데요. 실제 심리해 보니까 배임 인정돼. 그리고 이 두 개가 동일성이 있는 거죠. 이때 처음부터 가볼게요. 검사가 처음부터 안 가면 여러분 대본에 틀리게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요. 처음부터 갈게요.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가 배임 인정돼. 검사가 배임으로 공장 변경을 신청했거든요. 변경 신청했거든요. 그래 법원이 보니까 이 두 개가 동일성이 있어요. 그러면 법원은 공장 변경을 허가해야 돼? 허가하지 않아도 돼? 허가해야죠. 근데 만약에 공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횡령을 재판해서 무죄 때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이게 가장 기본 판례예요. 근데 가장 기본 판례는 내가 맨 마지막에만 딱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 다 틀려버립니다. 이게 가장 기본 판례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 가장 어려워요.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암기 위주로 공부한다는 게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배임이 된다. 그래서 검사가 배임으로 공장 변경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배임 이 두 개 동일성이 있으니까 법원은 공장 변경 허가는 법원의 의무다. 반드시 횡령으로 배임으로 공장 바꿔주고 배임을 재판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처음에 기소했을 때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배임이 인정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한테다가 공장 변경을 신청하는 거죠. 이 배임죄로. 근데 이 두 개 법원이 보니까 동일성이 그대로 인정된단 말이죠. 동일성이 있으면 배임으로 반드시 허가는 의무 아닙니까? 의무. 공장 바꿔주고 이제 배임을 법원은 심리 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판례. 근데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검사가 배임으로 공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동일성 인정됨에도 법원이 공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자 횡령을 무죄를 때렸다. 이게 위법하다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틀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법하지 않아 이렇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알게 돼요. 자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배임 인정돼요. 근데 이 두 개가 동일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법원이 이 배임을 재판할 때 꼭 공장 변경이 있어야만 배임을 재판할 수 있는 겁니까? 금방 했잖아요. 우리 안 배우시잖아요. 자 횡령 배임은 공장 변경하지 않고도 재판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이 판례가 또 하나 있단 말이죠. 됐죠? 내가 조금 전에 강의하면서 딱 보는데 어떤 친구가 뭘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 내가 먹어도 된다 했잖아요. 졸지만 않으면 되고 여러분 치킨 시키가 잡수시든 뭘 잡수시든 맥주 잡수셔야 돼요. 다 잡수셔야 돼요. 내가 너가 먹는 거 내도 달라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니까요. 근데 어떤 친구 아주 뭘 먹다가 아주 날렵하게 그 막간에 좀 이따 먹어도 될 낀데 그러면
이 뭐 속도가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도 없을 때 빠른 속도로만. 그 순간 얼마나 망설였겠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그래 먹으려면 빨리 먹어야 되겠다. 혹. 야, 이 참. 자, 이거 아시겠지 이거. 그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횡령으로 유세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배임 인정돼. 이 경우에 그냥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재판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장 변경 요하지 않는다. 공소장 변경 요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법원은 이 배임을 반드시 이제 공장 변경이 필요 없는데 그다음 논점으로 이 배임을 꼭 재판에 될 의무가 있는가? 이 배임을 재판에 될 의무가 있는가? 꼭 법원은 이 직권으로 이 공소장 변경을 배임을 꼭 심리 재판해야 되는가? 이게 원칙 재량인가 아니면 예외 의무에 해당되는가? 이 문제예요. 원칙은 공장 변경하지 않고도 심리 재판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은 재량이잖아요. 예외적으로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횡령 배임 이 사례는 예외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원칙에 해당되는 거냐. 뭐라고요? 원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칙.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임을 꼭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임을 재판하지 않으면 뭐를 재판한단 말이에요? 횡령을 재판한다는 것이고 횡령은 인정이 안 되니까 횡령죄를 뭐 때리겠어? 횡령죄는 이걸 재판하면 이거 무죄 때리겠죠. 물론 이걸 재판한다면 재량이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재판하면 유죄가 되겠고 요거 재판하면 무죄가 되고 이런 재량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여러분 그냥 내가요 조금 전에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거 끝난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다면 여러분 대부분 다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물어보면 여러분 틀린다고요. 근데 공장 변경의 제일 기본이 이겁니다. 그죠? 우리 필기 노트에도 맨 앞에 공장 변경의 그 기본적인 걸 설명할 때 이걸 설명했다고요. 그렇죠? 필기 노트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자, 검사가 신청하면 이 동의성이 있으면은 그때 공장 변경 허가는 의무다. 뭐 이 이야기부터 했잖아요. 우리 횡령과 배임 두 개가 동의성이 있다는 문제까지 줘요. 지문에 그것까지 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기출 문제집에 이게 있어요.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풀면서 꼭 여러분 많이 틀리고 질문하는 것 중에 이게 하나예요. 이거. 그 지문을 보면 지문이 되게 길고요. 검사가 공장 변경 신청하고 이 두 개 동의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 해줘요. 문제 지문에서. 근데 법원이 공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횡령을 무죄를 때리는 거 이거 되느냐 말이죠. 된다. 이 위법이 아니다. 또는 위법하다. 이렇게 준단 말이죠. 이거 무죄 때리면 돼?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무죄 때리는 거 안 돼요. 이때는 공장 변경 반드시 허가하고 공장 배임 반드시 허가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배임을 재판해서 배임을 무죄를 때려야 되는 것이지 공장 변경 허가하지 않고 이것을 횡령을 재판해서 무죄 때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두 번째 논점이 뭐냐?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그러면 배임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꼭 검사의 공장 변경 신청 그리고 법원의 허가가 꼭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공장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 가능하다. 그러면 재판 가능한데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거냐?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거냐? 할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횡령 배임 이 사안은 이 세 개의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쭉 보세요. 순서대로. 알겠죠? 순서대로 쭉 보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했네. 그다음 공판 준비 절차 들어갈게요. 거기 공판 준비 절차 여기는 여러분 공판 준비 절차 여기에서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다른별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 8개년간 분석 그 자료를 봐도 여러분 알 수 있는데요. 공판 준비기일은 여러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소가 되면은 먼저 준비 절차를 거친 뒤에 공판 기일, 그렇죠? 법정이 열리는 거잖아요. 준비 절차를 거친 뒤에 공판 기일이. 이 준비 절차는 기일 전의 절차하고 협의 준비 절차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일 전의 절차는요. 공장 부본 송달하는 겁니다. 공장 부본. 검사가 공소를 얘기할 때는 공소장에다가 부본을 첨부해서 보내잖아요. 피고인 수에 맞게끔. 그러면 법원이 공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공장 부본 송달 앞에다가 법원이라고 하면 적어볼래요? 간단하게. 검사가 송달한 게 아닙니다. 법원이 송달한 거예요. 일단 이건 자주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혹 가능성이 있어서 물어보면 여러분 틀릴 것 같아서. 자, 검사는 공소장에다가 부본을 첨부해서 법원에 보내고 그래 법원이
법원이 지체 없이 공장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1회 공판기일 전 언제까지요? 5일입니다. 5일. 이 5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걸 오답을 건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이는 뭐로 오답을 걸어요? 7로 오답을 거는 거죠. 7로.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공장 부분 송달받은 피고인은요. 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죠. 의견서는 며칠요? 7일입니다. 의견서는 뭐 여기 의견서는 의견서니까 뭐 7일이다. 의견서 7 이런 건들 뭐 어렵지 않죠? 의견서 7일. 그다음 공판기일 지정 변경. 자, 공판기일을 지정 그리고 변경. 공판기일 지정 그 위에다가 재판장 직권이라고 한번 적어볼래요? 예,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장 직권입니다. 공판기일 지정은요. 공판기일 지정 위에다 딱 줄을 치고요. 예, 변경까지 줄 치지 말고요. 공판기일 지정까지만 딱 밑줄 치고요. 위에 아니면 밑에 딱 줄 치고요. 재판장 직권 셰프 신청 X. 공판기일 지정은요. 재판장의 직권이고 그다음 검사 피고인 측에 신청 없습니다. 재판장의 직권밖에 안 돼요. 근데 변경 있죠. 변경은 물론 재판장의 직권 그리고 신청됩니다. 변경은 직권 신청. 그러니까 이렇게 해두면 되겠네요. 예. 지정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직권이다. CF. 그 다음에 여기 변경이라는 글자 나오잖아요. 변경이라는 것은 직권 신청 다 됩니다. 공판기일 지정은 직권이다. 이 국가적이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일통지. 네, 1회 공판기일이 잡히면 이 1회 공판기일 이것을 뭐 통지합니다. 통지. 그리고 이제 소환도 하죠. 소환은 출석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이 출석의 의무가 있는 자들한테는 소환을 하고요. 없는 자들한테는 통지를 해요. 미출석 시에 제재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환을 하게 되면. 됐죠? 그러면 자, 이 소환의 대상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예, 소환. 자, 통지, 길 통지라고 있죠. 길 통지 대상은요, 이네들입니다. 자, 이 검사죠. 검사, 그 다음, 자, 변호인, 그 다음 보조인. 자, 이네들이 바로 통지의 대상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소환의 대상은 누구냐면, 소환의 대상은요, 이네들. 소환의 대상은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 뭔데? 증인, 그 다음에 피고인, 그 다음 대리인, 그 다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자, 이네들, 이 자리에 앉는 놈들은요, 이게 바로 소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환장을 보냅니다. 출석 의무가 있거든요. 됐죠. 그럼 이제, 자, 이 피고인이 뽑아내가지고요. 피고인 소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그 잘 물어보지 않는데, 법원직에서는 좀 좋아하는 거예요. 피고인 소환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환장 송달. 또 어떻게 한다고요?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 있죠. 뭔데? 서명교통입니다. 서명교통. 교통 잘 지키겠다고 서명하는 거죠. 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잖아요. 뭔데? 자, 서면 제출입니다. 서면 제출. 기일에 출석하기 때는 서면 제출. 그러면 차외기 다음 기일을 정해서 출석을 명한 때, 그 다음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 그 다음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 됐죠? 이런 것들. 자, 이것이 이제 피고인 소환 방법이죠. 그 다음 이것도 그리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를 하실 분들은 좀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 협의 준비 절차. 이게 이제 중요한데 협의 준비 절차. 자, 쟁점 정리, 증거 정리, 증거 개시, 심리 계획 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자, 이 준비 절차에서 쟁점 정리, 증거 정리, 증거 개시, 심리 계획 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이것도 지문으로 하나의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이 쟁점 정리 있잖아요. 이 쟁점 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쟁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뽑아내 가지고요. 자, 공사실 적용법조 추가 철회 변경
공사일 주경구조 추가 처리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이게 뭔데 이거? 공사일 주경구조 추가 처리 변경. 이게 뭔데? 공소장 변경. 공장 변경 허가하는 행위를 바로 준비 절차에서 할 수 있죠. 거기에 쟁점 정리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쟁점 정리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네,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쟁점 정리에. 그다음에 이제 증거 정리. 그리고 증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증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다음 증거 개시. 자, 증거 개시. 이건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어떤 거죠? 기소가 되면 기소되면 안 돼요. 기소가 되고 나면 피고인 측은 검사한테 야 보여줘. 니패 까.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증거 개시해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만약에 검사가 목록은 거부를 못하는데 서류 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부나 제한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법원한테다가 법원아 자, 국가안보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을까? 좀 보여주게 좀 해줘 라고 하면 법원이 그에 관한 결정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이 협의의 준비 절차에서 한다는 거죠. 증거 개시. 그다음 심리계획, 공판계를 지정하고 하는 이런 심리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옆에다가 CF요. 증거정리 이거 뽑아내가지고 CF 증거조사 그다음 판결 선고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증거조사 판결 선고 이거는 준비 절차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증거를 정리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이 증거를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판결 선고하는 것은 공판기일에서 해야 돼요. 됐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협의의 준비 절차 있잖아요. 위에 아예 준비 절차 있잖아요. 이 준비 절차 아니 그냥 이렇게 하자. 협의의 그냥 준비 절차 여기 두 개를 묶고 준비 절차라고 했죠. 준비 절차 여기에다가 수소법원이라 한번 적어볼래요? 당연히 준비는 수소법원이 하겠죠. 그죠? 이제 기소가 됐으면 기소받은 법원 수소법원이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뽑아내가지고요. CF 자 협의의 준비 절차도 이렇게 같이 뽑아내시면 더 좋아요. 여기 협의의 준비 절차 있죠. 자 협의의 준비 절차 있죠. 이렇게 같이 뽑아내가지고 CF 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수소법원이 하는 게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하는 거 뭐? 각종 영장 발부라든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검정영장, 각종 영장 발부, 그 다음 증거 보전, 그 다음 수사상, 서상 정인신문, 증거 보전, 그리고 서상 정인신문 이것은 준비 절차이다 아니다? 준비 절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준비 절차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수소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은 준비 절차가 아니거든요. 지방법원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각종 영장 발부하고 그다음 증거 보전, 우리 수사상 정인신문 이런 건 지방법원에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준비 절차가 아니다. 이 정도 하시면 뭐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협의 준비 절차는 국참은 뭐 필수고 일반 사건은 임의다. 자, 국참 필수, 일반 사건은 임의.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국참은 필수, 그리고 일반 사건은 임의. 그리고 이 준비 절차는 서면 제출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서면 제출 또 하나. 자, 그다음 준비하는 날을 잡아서 할 수 있거든요. 이 서면 제출요. 서면 제출을 통해서 하는데 이 서면 제출 검사도 되고요. 검사되고 서면 제출 옆에다가 가로 열고요. 가로 열고. 아니 퍼도 돼. 아 괜찮아. 내 그리려고 그걸 뽑고 있는데 퍼도 돼. 여기 아니 퍼도 된다. 정말 된다. 그냥 일부러 해봤다. 서면 제출요. 서면 제출은 검사도 가능하고요. 서면 제출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고? 그냥 이렇게 적자. 검사도 되고요. 그다음 누구 된다고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서면 제출은 검사만 하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뭐 검사도 준비해야 되지만 누구도 준비해야 되겠어요? 피고인 측도 준비해야 되겠죠. 둘 다 되는 겁니다. 오케이. 서면 제출. 그리고 이제 준비계획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문제를 풀 때도 8개년 분석표를 받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준비 절차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이런 설명도 했지만요. 모든 증거를 통틀어서 나왔던 거 설명도 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준비기일입니다. 이거는 직렬 가리지 않고 이 준비기일은 중요합니다.
자, 이 준비기일에 누구누구 나온다고요? 예, 검사하고 예, 변호인입니다. 됐죠? 검사하고 변호인. 이것을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지정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그게 임마 시키마. 일반은 임이라고 안 해놔마. 왜 대답 안 하는데? 일반 사건은 임의. 그러니까 서면 제출 준비기일 지정을 이거는 서면 제출을 할 수 있고 준비기일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국참의 경우에는 준비 절차가 필수라고 했죠. 그리고 준비기일을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건은 이건 일단 할 수 있는 거고 준비기일 이거 누구누구 나온다고요? 그거 보세요. 검사하고 변호인이 나옵니다. 피고는 아니에요. 검사 변호인 하긴 했죠. 그럼 밑에 들어가 볼게요. 지정은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공판기일 지정은 아까 누가 있어요? 누가? 공판기일 지정은 누가 있죠? 지워졌나? 공판기일 지정은 누가 있다고요? 재판장이요. 재판장이 직권이라고 내가 죽으라 했잖아.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직권. 근데 공판 준비기일 지정은요.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원.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법원이 직권으로 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판기일 지정은요. 신청돼야 안 돼. 공판기일, 준비기일 말고 공판기일. 이거는 직권이고 신청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공판 준비기일 지정은요. 직권도 되고 그리고 신청권이 있다는 것. 됐죠? 검사, 피고인청 신청 가능하고 단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은 돼야 안 돼? 불복은 안 된다는 건. 그다음 출석입니다. 검사하고 변호인 출석이에요. 예, 피고인 출석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검사하고 변호인입니다. 위에다 뽑아내가지고 CF 피고인 X. 검사하고 일단 변호인 출석. 자, 변호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선 없으면 국선에 선정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검사, 피고인 및 동그라미. 이게 또는으로 바뀌어서 우리 채용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모두에게 통지된다는 건. 왜 그러냐면 변호인도 자기 사건의 준비기일이 언제 열리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법원이 소환할지도 모르거든요. 그 밑에 피고인 소환 가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환이 없으면 그런 출석을 못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소환이 없어 출석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환 없어 출석 가능. 그래서 피고인에게도 통지가 필요합니다. 미시란 글자 다 점검 하셨죠? 그 다음에 진행, 공개입니다. 공개. 예, 공판 준비기일. 자, 이 공개, 비공개 나왔네요. 자,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가 나오면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뻔합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기소를 사이에 두고요. 기소를 사이에 두고 이쪽하고 이쪽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공개 영역이죠. 비공개 영역이고 수사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개 영역이에요. 일단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리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불기소 처분에 대한 기소 강제 절차가 있죠. 고등법원이 하는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 즉 기소 강제 절차. 그다음 공소가 되게 되면 공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공판 준비 기일이 있죠. 기일, 공판 준비 기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준비를 했으면 본격적으로 공개 재판하는 날이 있겠죠. 뭔데? 공판 기일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공개입니다. 이 공판은 공개 재판의 줄임말이니까 당연히 공개가 원칙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예외적으로 비공개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일단 공개, 비공개를 많이 물어보는 내용은 바로 이 4개요. 영장실질심사, 그다음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고등법원의 심리, 자, 기소강제 절차라고 하는 거 비공개고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은 공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지어보면요. 이쪽은 이제 비공개고요. 이쪽은 이제 공개 영역을 한번 딱 잡아보면요. 자, 여기에 이제 또 우리 특별재판 한번 볼까요? 특별재판. 특별재판에 어떤 게 있어요? 특별재판에 우리 약식 있잖아요. 약식은 비공개입니다. 서면심리. 비공개 서면심리요. 그 다음 적결요. 적결은 예, 공개죠. 이 적결은 공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구분을 잡아보면요. 우리 소년범 있잖아요. 소년범. 이 소년 보호사건요. 소년 보호사건은 이 비공개고요. 소년 형사사건. 소년 형사사건은 예, 공개가 되는 거죠. 소년 형사사건은 공개. 이것을 엉터리로 하는 것도 있다 했죠. 그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정도 여러분 하시면 뭐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수사 절차잖아요. 수사 절차. 당연히 수사 절차는 이 공판 절차요. 공판 절차.
수사 절차는 당연히 이제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수사는 몰래 하는 거니까. 수사 절차는 비공개. 공판 절차는 당연히 공개 재판. 공판 절차는 공개죠. 공개죠. 자, 이렇게 해서 공개 비공개는 이것을 벗어나서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래, 비공개, 약식, 그리고 영심의, 그리고 기소관계 절차, 영장실질심사, 기소관계 절차, 소년보호 사건, 수사 절차 이런 것들은 비공개. 이제 공개는요. 적결 심판 절차, 그리고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 소년 형사 사건 이것을 모아서 뭐 우리 공판 절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공판 절차는 뭐 이런 것도 공개가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봤고요. 이제 공개, 단 절차 진행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하죠. 비공개. 그래서 이거 자 공개 위에다가 원칙이라는 글자를 적어놓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 손으로 원칙 공개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반드시 공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공개? 틀리죠. 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비공개 사유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절차 진행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입니다. 절차 진행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재개입니다. 공판 준비기일도 종결을 해도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재개할 수 있죠. 직권 신청 재개할 수 있다는 건 직권 신청 재개할 수 있다는 것 됐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중요해요. 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나오죠. 변론은 재개가 가능하지만 준비기일은 재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꼬십니다. 하나는 맞게 하고 뒤에는 이제 틀리게 하고. 변론도 재개 가능하고요. 공판 준비기일도 재개 가능해요. 이런 것들. 그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요. 1회 공판기일 전에 가능하지만요. 1회 공판기일 후에도 얼마든지 준비 절차를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1회 공판기일에 이 준비 절차를 붙일 수도 있고 딱 붙인단 말이에요. 여기다 딱 붙인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1회 공판기 이후에 2회 공판 앞에도 이 준비 절차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후에도 붙일 수 있다는 것. 전에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후에는 붙일 수 없다 이렇게 해도 틀려요. 후에도 붙일 수 있다는 것.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공판의 구성이에요. 공판의 구성. 그 옆에 법정 보세요. 공판의 구성. 그다음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 공판의 구성 다 됐죠. 위에 이제 법관들이 딱 앉을 거고 공판의 구성. 여기에 자석 배치들을 이제 모르겠어요. 자석 배치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석 배치 잘 보세요, 여러분. 법대의 정면에 누가 앉습니까? 정인석입니다. 정인석.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여기 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정인. 이 정인석이 원래 피고인석이었어요. 2007년에 법 개정하면서 피고인 자리를 검사하고 대등하게 마주보게끔 이렇게 앉혔단 말이죠. 이게 당사자주의적 자석 배치가 맞죠. 이전에 정인석이 피고인석으로 이렇게 되었던 2007 법 개정 전에는 직권주의적 자석 배치입니다. 직권주의라는 것은 법원이 주도가 돼서 주도권을 가지고 실체를 밝혀나가는 것. 법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실체를 밝혀나가는 것을 직권주의라 하거든요. 법원이 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실체를 밝혀나간단 말이죠. 피고인 앞에 두고.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직권주의적 자석 배치고요. 그것이 2007년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주의적 자석 배치. 당사주의는 검사하고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권, 실체 진실 발견의 주도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당사주의적 자석 배치를 갖기 위해서는 피고인 자리를 어디로 검사하고 대등한 위치에 마주보고 앉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석 배치를 바꿨다는 것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 자석 배치 이제 다 됐고요. 그다음 소송 관계의 출석입니다. 소송 관계의 출석인데 이 출석인데 검사의 출석, 그다음 피고인 출석, 변호인 출석인데요. 검사의 출석 원칙 내가 이것을 못 봤어요. 내가 이번에 정말 꼼꼼하게 봤는데 왜 이럴꼬? 왜 나를 괴롭힐까?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를 괴롭히지? 그래서 이제 편집해주는 분도 신경 쓰는 것도 맞는데요. 여기 이번에는 이렇게 사람도 필기노트에 사람도 넣어줬거든요. 내가 좀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제 넣어달라고 사람 하나 넣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넣어달라고 하고 이 사람 넣어준 거 고맙고 한데 기존에 있는 내용은 좀 그대로 옮겨주면 좋을 건데, 그지? 그대로 있는 것만은 좀 옮겨주면 좋을 낀데 왜 그게 좀 안 될까요? 기존에 있는 것만은 좀 그대로 좀 옮겨주면 좋을 낀데 이거는
그 강사들은 그 하나하나 오타 하나에 엄청 신경 쓰는 거 맞잖아요. 내가 오타 낸 거,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기존의 원고에 그대로 들어가 있던 것을 좀 바꾸지는 말아주면 좋을 텐데, 그죠? 내가 한번 이게 심하게 된통 당한 적이 있다 있잖아요. 종국 재판했더니 중국 재판 해가지고요. 제발 총국으로 바꿔달라 했더니 끝끝내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으로. 지 마음대로 편장지를 바꿔버리고요. 깊이라고 했더니 이 깊이를 깊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깊이라고. 글자를 다. 찾아 바꾸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내가 했더니 지가 법서를 많이 편집해 봤대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밖에 안 나오더라고. 내가 그 욕을 못하는 내가 막 내가 욕을 막 네, 그래서 왜 금방 내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냐면 내가 그때 이전 교재 봤다면 이전에는 내가 오류가 없었던 걸 기억나는데 원칙 5거든요. 당연히 검사 원칙 출석해야 되잖아요. 5. 근데 여기 신교재는 X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이 깨알만하게 이게 오류가 있을지는 몰랐거든요. 갑자기 오늘 종강합시다. 그게 재밌나 유정아? 니 내 놀리는 것 같다. 못된 년. 자, 계속 니 웃나? 이거 왜 이럴꼬? 미치겠네 이거. 참네. 참네. 미치겠네. 미치겠네요. 미치겠어요. 그게 여러분 신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 변호인 위에 원칙 X라고 되어 있는 것을 O라고 바꿔주세요. 이전 교재는 그대로 가면 돼요. 이전 교재는 제대로 되어 있고요. 이전 교재는 그대로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전 교재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이전 교재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 했거든요. 내가 바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신교재는 불구속 처분에 대한 불복. 내가 이 한 개 딱 봤거든요. 딱 지금까지 하나 딱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또 하나 더 나왔네요. 아니 이거는 내가 이전 교재에 불기소 내가 이전 교재 이거 못 봤거든요. 불기소 처분. 근데 왜 불구속으로 이렇게 왜 내가 보내준 그대로를 알아? 내가 뭔 죄를 지었는가 봐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게. 이 새끼 뭐 나쁜 새끼들. 아니 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바꿔버릴까요? 왜 그럴까? 내가 뭘 저리 잘못했다고? 내가 이것도 금방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또 여기도 내가 근데 OX 그대로 제대로 해놨는데 그걸 왜 바꿀까요? 그렇게 보면 내가 사실 보면요. 이거는 좀 이런 말이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욕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너무 이렇게 확장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좀 돈을 많이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건 빼고요. 정말 노력을 해서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제 내 2시 잤거든요. 2시 잤거든요. 사실 일어난 거는 좀 더 빨리 일어났어요. 근데 2시 잤단 말이죠. 막 이거 막 답변 달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 그 관리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거 다시 내 거기도 입력하고 있거든요. 입력하고 왜 2시 됐더라고요. 더 이상 뭐 안 자면 안 되겠어서 잤거든요. 우리는 일요일도 없습니다. 사실 답변 단다고요. 답변. 지금도 답변 밀리는 게 상당히 많아서 내 밴드의 답변도 내가 다시 검토하고 올려야 되거든요. 일요일도 없거든요. 일요일도 없고 쉬는 날도 사실 없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우리 아버지 내 아들 이름을 걸고 그거 하는데요. 일요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도 애하고 좀 놀아주기 위해서 영화라도 한 편 보기 위해서 내 6시에 돼서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모의고사 보낼 거 다 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애들하고 잠깐 운동장에서 놀아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요일도 6시에 돼서 일어나가지고 한 두세 시간 아침 밥 먹기 전에 해결해야
그래도 그나마 애들하고 야구도 한번 해주고 적어도 아버지라고 있는 작자가 낮에는 주중에는 어디 떠났다가 한참 있다가 주말에 가가지고 온통 앉아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야구하러 가가지고 골보이도 한번 해주고 그래 해줍니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식점이나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그리고 내 친구들 음식점 몇 개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그래야죠 돈을 버는 걸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편집하는 사람들은요. 또 편집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그 강사의 그런 내가 만약에 편집하는 하면요. 어떤 책을 하나 맡았 하면 그 사람 만나볼 것 같아요. 그 저자. 그래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취향을 파악할 것 같아. 그리고 지가 최근에 트렌드 같은 것도 딱 익혀와가지고 이거는 이런 형태가 좋다 또는 이런 취향을 갖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딱딱 맞춰줄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타 이런 거 내가 점검을 있어도 내가 봐줄 것 같거든. 있어도 이런 것은 오타 아닙니까? 물어보고 하물며 있는 글자를 바꾸는 것은요. 이것도 만약에 그 정도로 만약에 편집을 딱딱 해내면 또 이제 강사가 원고를 또 늦게 넘기는 게 있거든.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든 밤샘 해가지고 딱 일정 딱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 편집계에서 나는 너무 정말 인정받고 어떤 강사가 소개도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지가 프리랜서로 그냥 그 인쇄소 하나 하면 되거든요. 프리랜서 해도 그 사람한테 책 막 맡길 것 같거든. 그럼 지가 어떤 출판사에 끼지 않고 지가 프리랜서로 딱 편집해주고 하면 그게 다 지 편집에 대한 지 수입이 되거든요. 그럼 지 업체란 말이지. 지 개인 업체. 사업체 차리지 않아도 지 업체가 되거든요. 인쇄소는 얼마든지 인쇄 맡기면 딱 해주거든요. 그것도 지도 인쇄사 좋은 인쇄사 찾아다녀가지고 그 종이 같은 거 다 보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편집자라면 내가 편집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난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자기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쩌면 지 수입이 있고 지가 더 잘 살게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을 많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 대한 금수저가 아닌 한은요. 다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볼 때 사실 조금 그냥 물론 노력을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있는 것이 이렇게 실수가 있는 것은 내가 이거는 좀 없애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이고 참 내가 오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것 지금 2개 딱 발견했는데 둘 다 내가 낸 오타는 다 수정했거든 내가 이번에는. 근데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자 일단요 넘어갈게요. 내가 너무 홍보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할 말은 아니었던지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에게 할 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면서도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 공무원을 하시잖아요. 개인 공무원 뭔 개인 공무원 국가 공무원을 하시는데 그때 열심히 하세요. 또 이제 공직사에서는 공직사의 나름대로 여러분이 뭐 경찰공무원이 됐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활안전경찰을 하든 수사경찰을 하든 해박한 법률 지식 갖는 건 맞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이 사법경찰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하세요. 공부. 연구하시고. 왜 안 하시는데요? 왜 허접하게 하시는데요? 성진준비 그거 딱 그거 급조해가지고 그거 마시고 말고 말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경찰 공무원이 되겠는데 검찰 공무원 사법 경찰이 됐다 하면 그 사법 경찰에 대한 다양한 형법 형사의 기본적인 완벽한 딱 그 이론적인 틀 딱 갖추시고요. 그리고 수시로 나온 판례 딱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걸 딱 익히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법 경찰 이러면 사경을 할 때도 능력을 인정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판례과 사실관계 같은 거 기존에 어떤 처리됐던 다양한 형태들을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 조직에서 여러분들 인정받고요. 충분히 잘 근데 그러다 시금방지라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안다라고 해서 뻑이면 막 끝이겠죠. 그러면서 인성 같은 것도 딱 갖추시고 능력 딱 갖추시면 충분히 인정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 외적인 자기의 노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급도 빠르고 능력도 인정받고 자기 맡은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더 승진도 하고 어느 정도 직책을 그런 사람이 당연히 직책을 맡아야 되는 것도 맞죠. 그게 아름아름 다 압니다. 아름아름 다 알고 다 지가 뭐라고 해도 다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그게 다 하고 하는 건데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리고 안 하더라고요. 사실 열심히. 근데 이걸 뭐 천성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자 미안해요. 자 이거는 또 이 신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좀 다 바꾸셔야 돼요. 검사는 원칙 그 O로 가셔야 되고요. 예외 X로 가야 되고요. 피고인도 원칙 O로 가야 되고요. 예외 X로 가야 되고요. 자 변호인은요 원칙 뭐로 가야 돼? 원칙 이거는 변호인은 X로 가고 예외 O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대로 맞아요. 변호인은 원칙 X 예외 O 이렇게. 정말 편집 신경 쓴 거 맞고요. 정말 잘해준 거 맞고요. 고생한 거 정말 맞고 내가 일정도 빠듯하게 준 것도 정말 맞거든. 정말 맞아서
내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는지 맞는데 모르는데 정말 맞고요. 정말 맞고 그래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래 한번 보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려고도 했고 고마운 것도 맞고 한데 자 이런 실수는 좀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너무 남아가지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 혼자는 상관없는데 학생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좀 곤란스럽겠어요.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이 강의를 듣지 않는 친구들이 혹 이걸 봐버리면 그리고 뭐 또 어떤 뭐 강사들은 강사들 책 많이 증거만 해보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허접함을 이 실수를 어떻게 메고 있어 그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는 지네들 내를 까기 위한 것이니까 그건 뭐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요. 학생들이 이걸 봤을 때 그 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엄청나게 더 신경이 엄청나게 써지더라고요. 그래 학생들이 이걸 봤을 때 그대로 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얼마나 곤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거는 바꾸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검사는요 원칙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 선순위가 나와야죠. 그런데 예배적으로 검사가 나오지 않아도 재판 가능한 게 있죠. 예배 그 이제 예배 검사 자 원칙 자 나와야 되고요. 예배 X인데 여기 예배 X에 두 가지가 있죠. 예배 X 언제예요? 예배 X의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자, 토탈. 토탈 이해 불출석. 토탈 이해 불출석이고요. 또 하나는 뭔데? 판결 선고. 예, 판결 선고입니다. 예. 자, 판결 선고. 토탈 두 번 불출석이요. 토탈 이해 불출석. 그리고 판결 선고할 때는 출석을 요하지 않죠. 그다음 피고인. 자, 피고인의 경우에는 원칙이요. 원칙 나와야 돼요. 근데 예배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개정 가능하죠. 예배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개정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예배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어제 우리 8개년간 우리 그 분석 그 자료 보시잖아요. 다른 별 문제집에 다른 별 문제집에요. 거기 딱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 빈도가 많지는 않죠. 사실 이거는 완전한 A급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다른 국가적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이거는 여러분 점검하고 있는 게 좋긴 해요. 그다음 변호인 있잖아요. 이 변호인의 경우에는 원칙이 이 변호인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당사가 아니고 보조자니까요. 변호인 원칙은 X고 예배적으로 나와야만 개정할 수 있어요. 나와야만. 자 이게 뭔데 이게 예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데요? 이게 바로 필요적 변호 사건이죠. 자 예배 O 이것이 곧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요.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이요.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 딱 잡으시면 되죠. 필요적 변호 사건.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출석 부분에 있어서는 예배적으로 피고인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일단 그나마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에는 변호인 나와야 되는데 필요적 변호 사건 이 여기 불이행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 필요적 변호 불이행 효과 필요적 변호 사건 불이행의 효과. 자 이것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나마 정리할 것은 바로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판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이전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추록집을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제가 우리 가족 식구들한테 해주는 건 없지만요.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하나 확실하게 하는 것은 성실하다. 이제 내가 참 성실하대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내를 성실하다 평가해주고 당신은 참 진정성이 있다, 착하다, 그래 성실하다. 그 이야기가 내가 이제 서울에 한번 학원 바꿀 때도 한번 물어봤더니 올라가라. 당신은 성실하고 학생들한테 내가 봐도 진정성 있게 그리 하고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그럼 뭐가 안 되겠나? 뭐가 걱정이냐? 그래 해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막 또 고맙고 그렇대요. 근데 내가 집사람한테도 그 돈은 많이 못 벌어주지만 그 사람이 내를 보고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될지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내 말이 뭐 잘못됐어요? 왜? 그 집사람이 내가 이제 학원 강의를 그만두더라도 걱정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뭐 애새끼들하고 지하고 뭐 어떤 경우든 그냥 뭐든 내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보니까 뭐 아픈 데가 없거든. 아픈 데가 없고 뭐 잠도 얼마 안 자도 뭐 싱싱하거든. 쌩쌩하고 그러니까 뭐이라도 해서 그냥 뭔가 굶고 살지는 않겠다. 그런 안정감은 내가 심어준 것 같아. 확실하게. 그런 어떤 신뢰감은. 믿는 덕에 발등 지킬 수 있죠, 물론. 열심히, 그래, 내도 열심히 앞으로 살 건데,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라고요. 열심히 살고, 그리 하다 보면은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살아갈 거면 여러분 하는 일에 남들보다요,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없으면 남들보다는 그냥 남들보다 더 잘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아니죠. 남들보다 잘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하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경찰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인권 보장도 더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도 더 잘해가지고 범죄를 받는 놈을 더 확실하게 쳐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 복지는 일이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송관계의 출석을 보면 74에 검사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검사 다 정리됐죠. 검사 토탈 2회 불출석입니다. 토탈 2회 불출석, 토탈 2회 불출석, 토탈 2번요. 그 다음에 판결 선고할 때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죠. 그 다음 피고인 출석해야 되는데 피고인 출석이 개정할 수 있는 거. 자, 의사무능력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경우. 자, 의사무능력자,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야 또는 법인이야. 이런 경우에는 자,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죠. 단 누가 나와야 됩니까? 자, 법정 대리인 또는 특별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출석해야 되죠. 이내의 출석이 개정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틀리다고요? 구류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구류가. 구류는 자유형이기 때문에 출석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식명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치재판 청구한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때 약식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치재판 청구했는데 판결을 선고할 때는 검사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은 향후 법이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약식명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판결 선고할 때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았던 이유가 약식명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하면 뭐가 적용됐어요? 이전에 불변거 원칙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약식에서 떨어진 이 금액이 최고액이에요. 그래 판결 선고할 때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중한형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중한형량이 가능하잖아요. 중한형량이 가능하니까 형량이 올라가는 것 이걸 들어볼 필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번에 이런 취지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같이 바뀌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었어야 됐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사실 입법자들이. 그러면 이거 하나 바뀌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이 계속 지적하고 하면 입법론으로 이것이 어떻게 수정이 될지는 몰라요. 일단은 법이 있는 대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료, 20만 원 이하의 우리 적결의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료 있죠. 적결 심판 절차에서 이 앞에 적결 심판이라는 말을 적어주면 더 좋겠네요. 20만 원 앞에 이렇게 적결 심판 절차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료 선고할 때 그때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 우리 정식 기소의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료도 출석을 요하지 않는데 하물며 정식 재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료도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20만 원 이하의 우리 적결이라는 특별한 재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료가 출석을 요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이게도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구류의 경우에는 출석을 요합니다. 구류는 자유형이니까요. 둘 다 그러니까 그 2번하고 4번의 핵심은요. 구류입니다. 구류. 됐죠? 구류의 경우는 출석을 요한다는 건. 그 다음 공소기각 또는 면소재판할 것이 명백하면 공소기각 또는 면소재판할 것이 명백하면 자, 이 공소기각을 살짝 바꿔서 무죄면소 CF 옆에다 CF 무죄면소 X입니다. 무죄면소 이렇게 바꿔요. 무죄면소 바꿔요. 틀립니다. 공소기각 또는 면소입니다. 공소기각 또는 면소. 그 다음 6번에 심신상실 질병. 심신상실 질병. 우리 이제 그 심신상실과 원래 질병의 경우에는 맞돌아 올 때까지 병 나을 때까지 원래 공판 절차 멈춰야 되죠. 근데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냥 출석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상정화 질병의 경우에는 원래는 멈춰야 되는데요. 맞도록 오고 병 나을 때까지. 그런데 정지하지 않고 그놈들 출석 없이도 법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유리한 재판이 뭔데? 종류가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입니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이요. 그렇죠?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형의 면제입니다. 왜? 형의 면제만 끄집어내가지고 또 물어보거든요. 형의 면제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출석을 요한다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 채용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됐습니다. 그럼 이 5번하고 6번은 어떤 차이냐? 5번은요. 앞에 심신상정 질병이란 말 없죠. 그냥 일반 사건에서 피고인은 말짱해요. 싱싱해요. 병 안 걸렸어요. 맛 안 갔어요. 자, 그런데 공소양 면소 재판을 같이 명백하면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 밑에요. 밑에 6번은 피고인이 막 갔다고요. 또 병에 걸렸다고요. 이런 경우. 자, 7번에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 초과하는 벌금 구류.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초과하는 벌금 구류라고 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쭉 내려오면 어디서 멈춰요? 우리 징역 금고는 월 단위죠. 1월에서 멈춰요. 1월 아래의 자유형은요. 구류라고 하죠. 구류. 그다음 앞번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나올 필요 없다 했죠. 그러면 500만 원 이제 초과하는 벌금이 있겠죠. 이 초과하는 벌금의 경우는 원래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피고인이 불출석을 신청한다는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이 허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나와야 돼요? 인정신문, 판결, 선고,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 인정신문과 선고기일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인정신문과 선고하는 기일은 출석해야 돼.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신청 있는 경우에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틀립니다. 신청만으로 안 돼요. 신청과 법원의 허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있는 경우 출석을 요하지 않는데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에 나와야 됩니다. 이 정확하게 다 검토하셔야 돼요. 그다음 무단퇴정, 퇴정명령, 일시퇴정인데요. 무단으로 퇴정해버렸습니다. 무단퇴정. 피고인이 무단퇴정. 그러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퇴정명령. 너 이만 나가시켜. 퇴정명령의 경우에도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일시퇴정이에요. 일시퇴정.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 피고인 너 잠깐 일어나. 잠깐 나가세요.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일시퇴정. 그런데 여기서 일시퇴정의 경우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퇴정의 경우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일시퇴정의 경우에 반대신문권 제한하는 것은 허용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일시퇴정했으니까 증인이 증언한 것을 듣지 못했죠. 나갔으니까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러면 자 증인이 증언한 것을 들어야 반박할 거 아닙니까? 반대신문. 그 반대신문을 못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대신문이 제한되는 경우냐? 아니에요. 반대신문이 제한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놈이 증언을 다 하고 나면은 피고인 불러들인 뒤에 조금 전에 증인이 증언했던 것을 알려주고 반대신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반드시. 됐죠? 만약에요.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만약에 다 나온 거예요. 만약에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증인신문은 위법이죠. 위법 수입 증거니까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 그런데 그 증인신문 조서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문권, 이의제기권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되죠. 증거로 쓸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것까지 가면 이 부분을 끝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거기에 무단퇴정 있잖아요. 이 무단퇴정의 경우에 여러분, 무단퇴정의 경우에는 퇴정명령 말고요. 무단퇴정의 경우에는 뭐까지요? 증거 동의까지 간주된다는 것까지 가면 이제 다 되는 거죠. 무단퇴정의 경우에는. 퇴정명령의 경우에는 증거 동의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어요. 무단퇴정의 경우에 방어권의 남용,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하고 심리 증거조사, 판결 선고도 가능하고 또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 동의까지 간주가 되잖아요. 이 증거 동의까지 다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9번인가요? 9번.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 교도관한 인치가 불가능한 현재 곤란.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자,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 거부한다는 겁니다. 교도관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거예요. 불가능하거나 곤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더라도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그때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에 피고인의 소재 불명. 피고인의 소재 불명. 자, 이게 우리 소촉법 이야기거든요. 소촉법. 자, 피고인의 소재 불명.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 됩니다. 해당하는 사건이라 하면 안 돼요. 최근에 법원들이 나왔습니다. 해당하는 사건은 너무 형벌이 높아요. 그래서 피고인이 나와야 돼요.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요.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자, 이거는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는데 그냥 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요건이 구비돼야 돼요. 적으려다가 필기로트의 성질상 그냥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적으면 핵심 정리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끊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수환장 송달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송달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송달불능이라는 보고서가 접수됐어요. 송달불능 보고서, 수환장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되면 6월 동안에 소재 조사를 촉탁하거든요. 경찰한테 소재를 좀 파악해달라 촉탁 부탁한다고요. 예, 소재 조사를 촉탁했는데 6월이 지나도록 6달 지나도록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수환장 송달을 어떻게 하냐면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에 한 수환장 송달을 2회 이상 받고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 그 사형무기 장기 10년 넘는 징역 권고에 해당하는 사건이요. 이런 사건인데 사형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권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이요. 않는 사건의 경우에 그때 피고인의 소재불명인데요. 이런 방금 소재불명이라 해도 방금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런 절차를 딱 거쳤을 때는 뭐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때 만약에 이 공송달 있잖아요. 공송달이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피고인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은 나중에요. 재심 청구도 가능하고 또 상속원 회복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상속원 회복 청구 사유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 기초주문들도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러분. 상속원 회복 청구도 가능하고 또 유죄가 확정됐다면 뭐로도 갈 수 있어요? 재심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다 됐고 10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11번에 항소심, 약식 명령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에 의한 공판 절차 연속 2회 불출석. 자, 항소심, 약식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에 의한 공판 절차에서 여러분 항소심에 피고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 약식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심리할 때는 피고인이 나와야 돼요. 선고할 때는 아까 나올 필요 없다 했는데 심리할 때는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선고할 때도 자, 연속으로 2번 안 나오면 그때 선고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지금은요, 선고할 때는 바로 안 나와도 선고할 수 있고요. 자, 약식 명령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 또는 항소심 절차에서 피고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다시 길을 잡아요. 다시 정한길에 또 안 나왔다. 그리고 연속으로 2번 안 나오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그 이야기고. 그다음 상고심 대법원이죠.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이요. 대법원.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에는. 여기는 상고심에서는 그 변론 능력이요. 피고인에게는 변론 능력이 없거든요. 변론할 능력은요. 피고인 측에서는 누구?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만 변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심에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는 거죠. 변론 능력이 없으니까 피고인은. 그 다음 13번에 피치료감 청구인이 심신장애로 출석 불가능. 피치료감호 청구인, 치료감호를 청구당한 사람 있잖아요. 심신장애로 출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출석 없이 치료감호 사건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변호인 출석이요. 그 이름 시간 강건 안 하는데 이것까지만 끝내고 빨리 끝내고 그렇게 이제 시작. 자, 그냥 쉬자. 뭐 그냥. 아니야. 힘드나? 이거까지 가능하겠나? 이거 니는 또 아니라고 하나? 이거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할게. 자, 좀 미안하다. 자, 변호인 출석 요건 됐나? 이것까지만 잠깐 할게. 요건 여부요. 일반 사건은 공판 개정의 요건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 개정의 요건입니다. 자,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는 예외.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요. 이게 바로 국선 변호 사건이죠. 국선 변호 사건이고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정리돼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는 것은 국선 변호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일치가 돼 지금은. 국선 변호 사건이고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이때는 공판 개정 요건이에요. 그런데 판결 선고만을 남겨놓은 경우에는 그때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인 없이 선고 가능합니다. 더 이상 변호해 줄 게 없잖아요. 근데 판결 선고할 때도 다시 국선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더라도 판결 선고만을 남겨놓은 경우에는 변호인 없을 때 다시 변호인 선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필요적 변호 불이행 효과.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1번에 위법한 공판 절차에 이루어진 일체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다. 그렇죠. 필변 사건에 변호인 없이 진행된 일체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모두 무효. 그 다음에 2번요. 자, 그 절차의 소송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입니다.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는 유효. 자, 그 다음에 3번에
만약에 필변 사건인데요. 변호인 없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이 유죄 판결은요. 이 유죄 판결은 잘못된 재판 맞죠? 왜? 필변 사건의 변호인 없이 절차 진행된 것은 소송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거 맞고 이 법령 위반은 이 판결 결과에 유죄 판결에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영향을 필요적 변호 사건인 여러분 조금 집중해 주라. 이것만 하고 시작. 필요적 변호 사건이 변호인 없이 쭉 가가지고 유죄가 떨어졌다면 이 법 위반이 이 유죄에는 영향을 주었어 안 줬어? 주었잖아. 유죄는. 요놈이 참여했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항소가 가능합니다. 피고인 당연히 항소하겠죠. 피고인 항소하면 항소 절차에 어떻게 하겠나? 피고인 옆에 변호인 붙여주고 다시 증거조사해서 이거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인 법원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항소의 증거조사 등 심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판결한다는 거. 됐죠? 그 다음 4번. 이 4번은 뭐냐? 4번은요. 4번은 이거죠. 자, 이거하고 반대입니다. CF 비교해 보시면 돼요. 피고인, 변호인 없이 필변 사건인데 쭉 진행돼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무죄. 그러면 이 법 위반이 무죄 판결에 영향을 주었어 안 줬어? 이 영향을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영향을 주지는 못했죠. 여러분, 변호인이 피고인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피고인 옆에 변호인 참여하면 무죄가 될 것이 유죄로 바뀝니까? 아니죠. 더 빨리 무죄가 떨어지면 떨어졌겠죠. 여기는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유죄가 떨어진 것은 영향을 준 거. 이거 영향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요. 영향을 주지 못했잖아요. 소송 절차가 법을 위반해도 그 법령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해요. 소송 절차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을 해도 그 법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법 위반은 이 무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피고인 항소 제기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왜? 피고인은 무죄에 대해서 상소권이 없어요. 혹 검사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검사도 상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됐죠? 필변 사건은 누구를 위한 제도? 피고인을 위한 제도. 근데 만약에 검사의 상소를 받아주고 이걸 깨버리고 다시 재판한다면 피고인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검사 상소 못합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송 절차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항소 X입니다. 항소되기 X예요. 항소되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그리고 3번은 항소 제기 가능하고요. 4번은 항소 제기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5번에 사선 변호인의 기일 통지 없어. 우리 어제도 문제 풀었는데 여러분 내가 필변 사건이고요. 내가 이제 사선 변호인 선임했거든요. 근데 법원이 사선에게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선이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죠. 못 나가잖아요. 통지 안 받잖아요. 어떻게 나가요? 근데 법원이 국서를 선정해서 그냥 이 필변 사건이니까 국선을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거. 뭐 이거 되느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판례죠. 내가 사선을 선임했다면 그 사선에게 기일 통지해야죠. 그래도 사선이 안 놓으면 국선을 선정해 절차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법원이 기일 통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법원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사선이 안 났다는 이유로 국선을 선정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서울대 신동 교수님도 비판하는 판례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습니다. 판례는 지네들이 기일 통지하지 않았다. 이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 이게 사선이 그래서 못 나왔다 하더라도 국선을 선정해서 절차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예요. 사선 변호인에 대한 기일 통지 없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 변호인 출석하에 공판기를 진행한 조치는 적법이다. 그 다음 변호인 무단 퇴정 명령. 변호인이 무단으로 나가버렸어요. 또는 필변 사건에 변호인이 무단으로 나가버렸어. 또는 재판장이 필요적 변호 사건에 변호인에게 퇴정 명령을 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무단 퇴정의 경우에는 퇴정 명령 말고요. 무단 퇴정은요 뽑아내가지고 뭐까지? 증거 동의까지 간주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알면 되죠. 그 다음 7번에 필요적 변호 사건은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만 상소되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 필요적 변호 사건 자 이거 보세요. 주먹죄하고 손바닥죄 두 개가 있는데 요게 필변 사건입니다. 단기가 3년 이상 되거든요.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무죄, 요거는 유죄. 그래 이것만 올렸어. 이것만 올렸다면 이 법정형은 더 이상 단기 3년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적 변호사가 취급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 취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